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친윤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불을 좀 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바람을 섞어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내일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내정자 신분을 던지고 위원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정국이 같은 걸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지명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는데 지난 주말 사이 일어났던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첫 일성으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무언가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차라리 선제적으로 빨리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18일에 TV 토론을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대선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3번 남아있는 선관위 주최 TV 토론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단일화 이슈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불 붙여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서 윤석열 탈당을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는 겁니까? 오늘?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그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이 탈당할 수 있는 배경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탈당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로 보여주고 그 앞에는 계엄과 탄핵의 강이 있습니다. 일단 그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계엄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사과를 한 듯한 모양새를 취했는데 그마저도 선대위에서 뭔가 부가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치 계엄 사후에 생겼던 여러 가지 고통이나 불만들에 대한 해석인 것처럼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엄의 강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 더 힘든 것이고 20일 남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보다 더 승화 발전된 형태인 계엄과 탄핵의 책임을 물어야만 윤석열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과연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김문수 캠프 내부에서는 우리 광장 세력의 열망을 왜 등에 업지 않고 계엄에 사과를 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향해서도 성토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조건에서 과연 윤석열이 스스로 탈당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출당에 가까운 탈당을 해야지 정답인 것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나마 선거 판세를 잃고 나라도 빠져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의 행보를 보십시오. 과연 그가 스스로 나가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검찰에 못 나온다고 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서 탈당? 대선에 너무 큰 영향을 주죠. 역설적으로 그런 겁니다. 자, 양양자 의원이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당 나가지 않으면 강제 조치해야 된다. 네. 아니, 사실 해야 된다는 이거는 계엄 이후에부터 저희가 누차했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지금 스스로 당을 나갈 게 아니라 출당되고 제명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거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뭔가 이게 설사 자진 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징계가 없이 스스로 나가는 모양새가 뭐 대단한 대선에서의 그러니까 변화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좀 우습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이제 쫓겨날 바에 내 발로 나가겠다. 라는 모양새를 계속 친윤 근처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윤석열 씨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제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 뭐예요? 국민의힘 관계자예요? 우리 모두 이제 그냥 이해가 안 가. 그 장성철 소장의 말에 따르면 서정욱 변호사를 직접 들었다고 하던데요. 어제 아크로비스타에 가가지고 윤석열 씨를 만날 계획이라고 본인이 말했다고 해요. 변호사가?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씨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대변인. 오늘 아침에는 또 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YTN 라디오 나와서도 윤석열 씨 탈당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서 그런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게 바람으로서 만드는 공작성인 것인지 실지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계엄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사과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부터 굉장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바람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기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언론이. 채널A에서 나와서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취지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계엄에 대한 사과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워딩 그대로 읽어보면요. 지금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수출 외교 관계 관련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계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닌데요. 이걸 그렇게 속보를 하면서 피해보는 국민들한테 사과한다 이런 거지 계엄에 대해서 그 계엄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명토박아서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자존질환인데 김덕수 단일화 과정에서도 자존질환이 있었죠. 맞아요. 대선 후보로 김문수를 옹립했으면은 미래를 보고 정책적 지향을 밝히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또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 어떻게 한물간 정치인의 탈당을 두고 또 싸웁니다. 맞아요. 그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민주당 출신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할 때 누구 캠프에 있었습니까? 한동훈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김문수 캠프에서 그 전에 한동훈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개혁신당에도 잠깐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을 불과 20일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김문수 캠프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DNA 자체가 이게 쭉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본인의 기득권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 이 당에서 어려워지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이 굉장한 열혈 전사가 돼 있지만 그분도 민주당에서 건너간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 더 이상 공천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건너간 분이에요. 조정훈 의원 그렇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이익을 중심으로 이익결사체 비슷한 거지 정치결사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도가 있고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의로운 결단을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조직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의로운 결단까지는 나는 바라지도 않겠어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원진 의원이 오늘 탈당 결단 무슨 탈당이 결단이야. 최측근 설득. 이 최측근이 서정욱이구만. 그렇게 바람잡이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늦어도 18일. 예. 선거 다 끝난 다음에 하겠구만. 그러니까 5월 18일이라고 하는 게 TV토론이 있는 날 시작이다 보니까 앞서서 좀 제발 해달라. 그러니까. 이 바람인 것이. 이거 탈당 좀 제발 해주세요. 당신이 탈당을 해야 지금 선대위도 보면 말이죠.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안 들어와. 뭐 다 없잖아요. 한테 명분이 안 주겠다 이런 거죠. 공화당 대표의 말이 기사가 되려면은 우리 공화당 윤석열 영입 좀 돼야 됩니다. 자유통일당 윤석열 딱 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뉴스로 받아들이지. 맞아. 윤석열이 지금 와서 탈당하는 게 도대체 우리 국민 표심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란 우르머리 재판도 받고 계신 그분이 이제 와서 국민의힘과 절연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다?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김문수 찍겠습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월요일에 포토라인 섰을 때도 사과 한마디 하고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경호원들이 팔로 틀어막으면서 그 취재진들을 막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오늘 나온 보도 보니까 경호처 예산이 더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사실은 구속시키면 그 경호처 예산이 다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윤석열 씨 재판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 탈당 가지고 이야기를 노린다 한다는 건 정말 여의도 공학에 불과한 자기들끼리 이야기 결국 향후 당권 싸움을 염두에 둔 아주 미세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큰 흐름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이야기에 과연 이게 맞닿아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적절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윤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구속되어서 사실은 그 조경태 의원 말대로 그 입 다물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여전히 뭐 강아지 끌고 산책을 하질 않나 보리밥 먹으러 판교까지 가질 않나 진짜 국민들에게 우라통을 터지게 하는 그런 작태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언론들이 끊임없이 그와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입법청문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그 불출석 사유가 상당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던데 일단은 뭐 그 입법, 사법, 행정 서로 간에 뭐 존중이 필요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까 제가 서영교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황당한 얘기를 하던데 굳이 특히 이 재판 기록과 관련해서 다 읽어보는 거 아니야. 다 읽을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인식과 판단을 갖고 불출석 사유를
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이야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한 법조인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고위직이 있었던 판사 출신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그렇게 공개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러니까 암암리에 내부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재판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까지 본인 재판 보통은 재판을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 억울하다는 감정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 판사가 내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결정했구나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 때문에 오히려 사법부신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사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다른 때도 그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지금 정말 법원 내부에서만 통하는 말이지 국민 보시기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생을 걸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재판받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데 내 판사가 내가 낸 열심히 써낸 기록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결정했다고?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일까요? 네. 저 지금 민사재판 하나 계류 중입니다. 한동훈 대표 시절에 국민의힘이 저를 5천만 원 그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예, 뭐 끊임없이 제가 뭐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제발. 그리고 재판부 꼭 기록 보셔야 됩니다. 네, 꼭 봐주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번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걸 부끄러운지 모르고 말한다는 게 한 법조인의 한탄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다수 법조인들이 아마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상급심에서 그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재판을 본다면 그걸 왜 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 왜 하는 거예요? 판사를 그럼 늘리면 되죠. 그러니까 일이 많으시면. 법원이 이제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거는 뭐 헌법의 근간이니까 맞죠. 재판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유상으로 보면은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조이데발 사법 쿠데타의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판 고유의 영역이 아니고 일반 유권자들 국민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고 그 얘기는 달리 표현하자면은 사법이 정치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그 경위가 어땠는지를 소상하게 들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늘 그래왔듯이 그 쉽게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기록을 다 보지 않는 관행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재판받는 국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대법관들이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는 스스로가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기록 볼 사람이 더 필요하다.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출석이라는 것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 수를 늘려서 우리 국민들이 공평하게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래서 차기 행정부가 뭘 좀 해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평하게 고르게 잘 사는 나라.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특권층, 특권 계급에 해당하는 특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세상에 검찰이 휴대폰을 오히려 뺏기고 조사를 받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평한 나라 원하는데 딱 그 말씀을 적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법 관련해서는 이야기 드릴 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이제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대법원의 그 당시 이제 파기환송 결정에서 보면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쁘끄러운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장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들이 수년간 지금 대법원 상고심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피해들이 전혀 보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다 묵혀두고서는 이재명 대표 결정의 앞에서 그냥 문장만으로 멋있는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느냐라는 식의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프게 알아야 됩니다. 아 정말 진짜 이거는 역사가 벌떡 일어날 일이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피로 눈물로 살아오신 그 역사의 기록을 그것부터 봐도 지금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왜 우리 대법원이 곤란한 일입니까? 일본 정부한테 무슨 뭐 월급 받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대법관들이 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이 판결을 늦추는 겁니까? 저는 이런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의 눈높이에 맞게
재판을 하면 되는데 왜 자기들이 왜 일본에서 세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화나네. 지역주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럴 때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